태양은 생명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태양이 오히려 우리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태양은 활발히 활동하기를 하다가 잠잠해지기를 반복합니다. 2025년은 태양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시기입니다. 이런 태양 극대기에는 강력한 폭발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구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 과학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태양의 활발한 활동이 지구와 우리 인류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되며 우리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은 지구 질량의 약 33만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큰 태양이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는 약 8분 19초가 걸리고 120km 정도 되는 자동차를 타면 약 142년 9개월을 달려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태양이 폭발하여 폭발 에너지가 지구까지 도달하려면 빛의 속도로도 약 8분 19초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과연 8분 19초 안에 인류는 살아남을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만약 태양이 폭발하더라도 폭발 에너지가 지구를 덮칠 정도가 아니어서 지구가 살아남게 된다 해도 어마어마한 태양 중력에 의지하여 공전하던 지구는 공전력을 잃고 우주의 떠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이 없는 지구의 표면 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고 1년이 지나면 영하 73도의 얼음 행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구 표면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살아가기 힘들겠죠. 우리 인류는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지상을 피해 지하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구도 내부에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로 한동안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지구는 떠돌아다니다가 운이 좋다면 태양과 비슷한 항성을 만나 새로운 항성의 공전 궤도에 안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새로운 모항성을 만나기까지 살아남았다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태양 극대기의 주기. 태양은 주기적으로 폭발을 일으킵니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는 대략 11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은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우리는 지금 태양 극대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5월 12일에 강원도 화천에서 오로라를 관측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관측된 오로라는 당시 가장 강력한 X등급 태양 폭발로 일어난 오로라로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오로라를 관측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고려사의 기록에도 오로라를 관측한 기록이 무려 200여 건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서북방 하늘에 붉은 기운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태양 폭발로 인한 피해 1859년 태양 플레어로 인한 태양 폭풍이 강하게 강타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일명 캐링턴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최초로 관측된 태양 플레어는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기록된 것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영국 천문학자 리차드 크리스토퍼 캐링턴이 인류 최초로 플레어 폭발이 일어난 태양의 흑점을 그림으로 기록하여 캐링턴 사건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양 활동을 기록한 최초의 천문학적 관측 기록 덕에 태양 흑점과 태양풍 같은 활동과 지구에서 일어난 지자기 폭풍과의 연관성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폭발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그 증거로 극지방에서만 보이는 오로라의 불빛이 너무도 밝아 한밤에 멕시코에서도 노동자들이 아침인 줄 알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2024년 5월 스페인 팔렌시아의 하늘입니다. 밤하늘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21년 만에 태양 폭풍이 강력하게 불어닥치면서 지구 곳곳에서 화려한 오로라 현상을 자아냈습니다. 원래 오로라는 극지방에 주로 나타나는데 이례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오로라 현상은 마냥 반길만한 현상은 아닙니다. 이런 태양 극대기에는 신비로운 현상보다 피해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태양 극대기는 11년 주기로 태양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로 자기장 강화와 흑점의 활성화로 강력한 폭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태양에서 분출되는 고에너지 플라즈마 입자가 지구 자기장을 교란하면서 인류에 큰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처음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또한 무선 통신과 GPS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임무 중인 우주인과 비행 중인 비행기 조종사와 탑승객들이 태양 방사능에 피폭될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도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정전과 변압기의 폭발 사고 등 피해가 잇따랐고, 지난 2022년에는 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인해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인공위성 40대가 줄줄이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피해 추산 약 600억 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AI를 활용하여 태양 폭풍이 불기 30분 전 태양 폭풍이 도달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태양 활동을 24시간 감시하면서 우주전파 재난위기 경보를 4단계로 구분해 예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태양 폭풍의 원인과 물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해 우주 날씨 변화의 예측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태양은 수시로 폭발하며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고 끊임없이 태양풍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끊임없이 폭발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주 망원경을 통한 우주 관측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태양을 관측하다 보면 태양에서 강한 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광선이 아닌 X선을 통해 관측할 수 있습니다. X선은 매우 강한 에너지 파장인데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태양에 폭발하는 에너지를 관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그 자체가 자기장 덩어리입니다.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생성되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때 태양은 평소보다 약 1000배 정도의 강한 X선을 분출합니다. 그러면서 태양에서 나오는 자기장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초속 2000km로 빠르게 퍼집니다. 이를 코로나 물질 방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태양 폭발 시 만약 지구의 방향으로 자기장 물질이 날아왔을 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 방향으로 태양의 자기장 물질이 초속 2000km로 방출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구까지는 약 하루 정도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태양을 감시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인류는 하루 안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태양이 폭발하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주로 수소, 원자핵과 전자, 양성자인 고에너지 입자들입니다. 이 입자들이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정전을 일으키거나 전자기기들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만약 1859년도에 일어났던 태양 대폭발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얼마나 큰 피해가 될까요? 18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거나 전자기기들에 의존하던 시대는 아니었지만 오늘날 당시 규모의 태양 폭발이 일어나면 우리의 일상은 한순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이 모두 먹통이 될 것이고 GPS의 위치 기반 모든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장을 흔들면서 대기를 통한 GPS 신호들이 지상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도달해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하늘의 비행기는 추락하고 바다 위의 배들도 길을 잃게 될 것이며 모든 차량들도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곳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게 되고 우리 문명은 뒤로 열보 후퇴될 것입니다. 태양 대폭발은 우리 인류에게 가히 상상도 안 될 재앙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태양 대폭발은 지구 종말 다음 시나리오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로 인한 전자기기의 오작동은 각국에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의 오발 또는 미사일 항로 오류로 또 다른 피해와 오해가 생겨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핵전쟁을 하는 불행한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나리오 네 번째 영상에서는 핵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핵이 우리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다양한 상황들에 맞서 인류는 방어할 수 있을까요? 상황에 맞는 생존 방법을 준비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